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200년 전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한마디는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사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관직에 있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깊이 울리는 통찰입니다. 잘못된 사람 한 명을 곁에 두어 마음이 무너지고, 올바른 사람 한 명을 만나 삶이 평안해지는 일. 인생의 질은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담긴 지혜 중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혹은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말보다 손끝의 움직임 하나로 사람을 읽어라.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이정편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말은 치장할 수 있어도 행동은 본심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언변이 좋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사람이 사소한 일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라. 말은 포장될 수 있지만 행동 하나하나는 거짓을 담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몸짓, 약속에 늦지 않으려 서두르는 발걸음,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세심함.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말없이 이어지는 성실함이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겉으로는 의리를 외치지만 속으로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의와 충을 말하면서도 이익 앞에서는 태도가 바뀌는 자를 멀리하라.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평소엔 큰 소리로 의리를 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 조그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주저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이익을 저울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말은 그럴듯하나 그릇은 비어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 그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에 감동받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였다는 것을. 세 번째 기준은 작은 잘못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무너진다. 목민심서 율기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은 큰 과오의 뿌리다. 누군가의 진짜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가 사소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사람, 남의 물건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가져가는 사람, 작은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 큰 문제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일을 망치고 때로는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네 번째 기준은 외양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말하는 방식,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목민심서 호구편에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재주가 서투르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말은 유창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어도 속은 단단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바위처럼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반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위기가 닥치면 쉽게 도망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평소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함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5번째 기준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는 자는 고쳐나갈 수 있지만 변명하는 자는 끝내 변하지 않는다.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잘못 앞에서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허물을 감추려다 더 큰 허물을 만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려면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고 변명으로만 가득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6번째 기준은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진왕편을 보면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이 굶주릴 때 관리들의 태도를 가장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평소 아무리 점잖아 보여도 본성이 선하지 않다. 어려운 사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사람,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진 후 당신이 힘들어질 때도 똑같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작은 아픔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작은 배려가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앞에 섰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기준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전에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라.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예전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화려한 순간은 누구나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쓰는 말투,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 타인을 대하는 자세, 물건을 다루는 태도, 문제가 생겼을 때의 침착함,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필요하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것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내 마음도 평온해지고 관계도 편안해지고 삶도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2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백세복방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